B 스텝을 B 단원을 숙제만 낼 거죠. B가 더 어렵지 않아요? 아니 다음 단원. 이 단원이 A 단원, B 단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24쪽에 57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57번. 자, 57번 문제에서는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랑 좀 연결되는 건데 처음에 네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각 자릿수의 합은 14고 각 자릿수는 모두 홀수이다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다 처음에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홀수를 4개 더해가지고 14가 되는 게 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네. 그럼 뭐가 생각나요? 홀수를 4개 더해서 14가 되는 경우? 홀수 4개요? 똑같은 1, 3, 3, 7 똑같은 거 당연히 쓸 수 있죠. 1, 3, 3, 7 1, 3, 3, 7 1, 3, 5 그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생각나잖아. 네.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그러면 1, 3, 3, 7 써놓고 이걸 배열하는 게 몇 개인가? 그다음에 뭐 1, 3, 5, 5 써놓고 이거를 배열하는 게 몇 개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할 수는 있겠지만 중간에 빼먹을 수도 있고 꽤 오래 걸리겠죠. 네. 그럼 이거를 이렇게 푸는 방법밖에 없느냐? 그 얘기를 해보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잖아. 그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각각 요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잡았을 때 이 A, B, C, D들은 전부 무슨 수여야 되고? 홀수여야 되고 그리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14를 만족하면 되는 거죠. 네. 이걸 우리가 뭘로 접근해도 될까요? 중복 조합. 조합으로 접근해도 돼요. 중복 조합. 그치. 중복 조합으로 접근하면 지금 이 홀수라는 조건을 자연수 조건으로 바꾸기 위해서 A를 2A- 플러스 1로 볼게요. 마찬가지로 B는 2B- 플러스 1로 보고 C는 2C- 플러스 1로 보고 D는 2D- 플러스 1로 볼 거예요. 자, 이렇게 본다면 얘네가 여기 짜라라락 들어가면 식이 이렇게 되겠지. 2로 묶고 A- 더하기 B- 더하기 어서와 D- 그리고 플러스 4가 14 이렇게 될 거예요. 맞나요? 그리고 이렇게 바꾸는 순간 이제 얘네들 있잖아. 얘네 A- B- C- D- 얘네들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수가 되는 거야? 의미 아닌 그렇지. 음이 아닌 정수. 그쵸? 음이 아닌 정수. 이런 조건이 되죠. 그래서 4 넘기고 2로 나눠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5가 되겠지. 그치? 네. 그러면서 A, B, C, D는 음이 아닌 정수니까 이거 정확히 뭐가 들어맞는 상황이야? 중복 조합이 들어맞는 상황이죠. 그죠? 중복 조합이 들어맞아. 그럼 몇 H 몇이죠 이거? 4H5가 됩니다. 4H5. 그럼 4H5는 얼마야? 83이면 얼마라고? 56이야? 56. 자, 근데 56이 답이 없죠. 네. 우리가 이걸 중복 조합으로 이렇게 풀었을 때 과연 이 56가지가 전부 지금 상황에 맞느냐? 그걸 이제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그치? 자, 지금 이렇게 4개 더해가지고 5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숫자들이 0이 되면 A-가 만약에 0이 되면 그러면 A는 뭐가 되죠? 1이 되죠. 그쵸? 1이라는 숫자는 한 자리의 홀수이기 때문에 이 조건에 어긋나는 게 없어요. A-가 1이 되면 얘는 뭐가 되죠? 3 되죠. 3도 한 자리 홀수 괜찮아. 2가 돼도 괜찮고 3이 돼도 괜찮고 4가 돼도 괜찮은데 얘가 5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5가 돼버리면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돼? 얘가 11이 된단 말이죠. 11. 이게 11이 되면 돼요? 안 되지. 얘는 지금 4자리 자연수 중에 한 칸을 차지하는 숫자인데 얘 자체가 2자리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가 한 자리가 되려면 A-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5는 안 된다는 거지. 5. 그러면 이렇게 더해가지고 5가 되는 경우는 5 빵빵빵 아니면 0, 5 빵빵 이렇게 5 하나와 0 3개가 조합된 경우들을 제외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게 몇 개 나와요? 네 4개 나오지, 그치? 그죠? 얘가 5일 때, 얘가 5일 때, 얘가 5일 때 이런 식으로 4개. 그래서 56가지 중에서 몇 개만 제외하면 답이다? 4개만 제외하면 답이다. 네, 그치? 딴 5보다 큰 숫자는 생각 안 해요. 이게 다 더해서 5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5보다 더 커? 얘가 막 6이 될 수 있어? 아니. 6일 수 없지. 그치?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면서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수가 5잖아. 근데 5는 안 된다는 거죠. 5보다 작은 건 다 괜찮은데 5가 들어간 경우만 안 된다. 그래서 그 4가지 경우만 제외시켜주면 되니까 56에서 4가지를 빼주면 52가 되겠네. 그치? 그러면 2번이 되겠다. 쌤, 예. 근데 이거 모의고사 왜 등급 컷이 낮아요? 뭐 시험이 어려웠던 거죠. 4 떴어요. 다 땄어? 네. 등급 컷이 몇이냐? 저 42점 맞았는데 4 떴던데. 이야. 야, 우리 학교 보통 등교했을 때 쯤이지 않나? 나마다. 조금 조를 때 53. 53이라고? 우리 학교 이상해. 그럼 애들이 모의고사를 많이 약한 거. 이제부터 시작이지. 나도 고3 때 1년 만에 한 100점 올렸어요. 100점. 전세요? 네. 그때 400점 만점일 때. 100점 정도. 총점 100점. 그 정도면은 500점 만점으로 따지면은 그지? 근데 100점 이상 점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3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아, 나는 모의고사는 안 되나 봐, 수능은 안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하기엔 너무 이른 거야.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그런 점수들이 보면 네, 진짜 죄송해요. 예. 전에도 말했지만 이게 점수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냥 쭉 비슷하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쭉 올라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모의고사 점수가 계속 제자리 걸음이야. 그럼 뭔가 나는 잘못하고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어느 순간 이게 툭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도 1년을 놓고 보면 한 100점이 올랐는데 한 앞에 한 4개월, 5개월 동안은 점수 변화가 한 10점, 20점? 거의 변화 없는 거야. 나는 공부를 하는데. 근데 그러다가 한 6월달, 7월달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공부한 게 이제 누적이 돼야 이게 점수에 반영이 되거든. 그때부터 이제 점수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가 좀 힘들지. 이게 중간고사, 기말고사하고는 다르잖아. 시험 범위 자체가. 그치? 그러니까 내가 뭐 한두 달 공부했다고 해서 그게 시험에 바로 반영이 되나? 절대 안 그래요. 그래서 꾸준히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내 점수가 변동이 오는 순간이 옵니다. 좀 인내심이 좀 필요해. 자, 68번 볼게. 68번은 이것도 이제 방금 전에 설명한 문제랑 좀 연관 지을 수 있어요. 자, 사회봉사센터에서 4가지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1시간짜리부터 4시간짜리까지가 있네요. 근데 5일간 매일 하나씩 프로그램에 참여했대요. 그러니까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은 봉사활동을 했다는 거죠. 5일간. 그렇게 해가지고 5일 동안 봉사활동 시간의 합계가 8시간이 된대. 그럼 이렇게 해볼까? 내가 첫날 봉사활동 1시간, 요거를 A시간. 두 번째 날 봉사활동 1시간을 B시간, C시간, D시간, E시간 이렇게 잡으면 역시 또 이 상황도 이거 아니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가 8이 되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 하루에 몇 시간은 해야 돼? 최소한 하루에 1시간 해야 돼. 그쵸? 그러니까 A부터 E까지가 1 이상이 되는 거잖아. 그치? 1 이상.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쓰자면 4보다는 어때야 돼요? 이쪽에 쓰는 게 낫겠다. 1 이상이고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죠? 봉사활동 시간 중에 제일 긴 게 4시간짜리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중복조합을 써주기 위해서는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된다? 치워. 그쵸? 또 이렇게 1씩 이렇게 빼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주면은 3으로 바뀌죠? 3으로 바뀌고
자, A-에서부터 E-까지는 1씩 작아졌으니까 0부터 3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왜 일식? 네. 그러면 지금도 이게 중복조합의 상황 아닌가요? 그죠? 중복조합. 몇 H 몇이야? 5H3이지. 5H3. 그리고 지금의 경우에는 요 A-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숫자가 어차피 3이잖아요. 3 빵빵빵빵 해도 문제될 게 있나? 없죠, 그죠? 3 빵빵빵빵이면 첫날 4시간 봉사활동하고 나머지 전부 1시간씩 했단 얘기죠. 그죠? 그래도 아무 문제 없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OH3 계산해준 결과에서 빼줄 것도 없는 거죠, 그죠? OH3 자체가 답인 거지. 그치? OH3이 얼마지? 30. 얼마? 35? 그럼 5번이 답인 거예요. 그죠? 근데 아까는 뭐가 문제였는데요? 아까는 A-가 5가 될 수 없었어요. 최초의 상황이 아까 몇 쪽이었니? 24쪽. 아까는 최초의 상황이 봐봐. 요 원래 A 있잖아. 얘가 4자리 자연수 중에 첫 번째 자리 숫자였어야 됐었잖아. 그러니까 이 A 자리에 홀수인 한 자리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었어. 근데 여기서 이 A-가 만약 5가 되면 얘가 5가 돼버리면 얘가 뭐가 돼? 11이 되잖아.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A-가 5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요걸 만족하는 종류 중에서 56가지 중에서 5 빵빵빵이 되는 경우들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4가지를 빼준 거였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최대 3이고 3 빵빵빵빵이 돼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외시켜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68번은 그대로 5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문제로 가볼게요. 29쪽. 아, 이거 근데 우리 747호 저번에 했나? 안 했어. 747호 안 했나? 그때 민영이가 물어봤던 문제가 그건 78, 79. 7879였나? 아, 7879. 네. 이게 뭐야? 29쪽입니다. 29쪽에 74번을 볼게요. 자, 74번. 직사각형 모양의 잔디밭에 산책로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 산책로는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원 8개가 서로 외접하고 있는 형태이다. 그럼 이때 A 지점에서 출발해가지고 산책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B 지점에 도착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일단 이 그림을 좀 어떻게 생각해 보는 게 좋을까? 반지름. 응? 아니. 반지름? 이게 지금 곡선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더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직선을 그려요. 그죠? 얘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직선 코스로 생각해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길을 우리가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답에 영향이 있을까요? 상관없죠. 어차피 지금 원을 4조각으로 잘라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생긴 일종의 어떤 정사각형 형태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길찾기의 경우의 수에는 아무 문제 없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라볼 건데 원래는 곡선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움직이는 건 이제 요걸 따라가는 거니까 곡선으로 가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요? 이렇게 질러갈 순 없지. 요걸 이렇게 타고 가는 거죠. 이렇게. 음. 요 라인이 지금 길인 거예요. 요 라인이. 그러면 얘네들을 전부 그런 형태로 바꿔봤을 때 네, 그런 형태로 바꿔봤을 때 얘네가 지금 이렇게 하나에 요렇게 선 그으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요렇게 그으면 되고, 그지? 이렇게 전부 직선 코스로 바꿔가지고 그림을 좀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얘도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제 끝에 요렇게인데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제 뭐가 좀 잘 보이냐면 어디 안 걷니?
아 여기 그지? 자 뭐가 좀 보이냐면 방향이 보여요. 방향.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길찾기 문제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요 방향 아니면 요 방향으로 지금 정해져 있죠. 네. 그쵸? 그래서 항상 최단거리로 갈 때는 이 방향으로만 움직여야지 반대로 움직이는 순간 최단거리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림도 내가 A 지점에서부터 B 지점까지 최단거리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만 움직여야 돼요? 위아래. 요 방향이랑 요 방향으로만 움직여야 되죠. 그쵸? 그러면 생각해봐. 그러면 지금 그려져 있는 길 중에서 필요가 없는 길, 어차피 지나갈 수 없는 길이 있죠. 보이니? 어차피 지나갈 수 없는 길이 있어. 어디가 그렇죠? 왼쪽 맨 위에 꼭지점. 요런 데 있지, 요런 데. 네. 여기서 내가 이 점까지 왔을 때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움직이면 지금 우리가 가려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쪽 코스는 어차피 못 움직여요. 그죠? 이쪽 코스는 어차피 못 가. 그러면 이쪽 코스를 이거 하나 지워지나? 네. 요렇게 이렇게 지울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자, 같은 방식으로 또 A부터 B까지 갈 때 어차피 못 지나가는 데가 또 있습니다. 요 반대쪽, 그죠? 대칭되는 위치, 여기도 이렇게 내려갈 수는 있지만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시 말해주세요. 자, 내가 만약에 이쪽 코스를 지나서 간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내려가는 건 괜찮은데 이것도 괜찮은데 이런 움직임이 안 돼요. 이 방향으로 가는 순간 그건 최단거리가 아닌 거야. 그치? 네. 그래서 마치 이거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이런 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가면 이게 최단거리겠어? 아니. 안 된단 말이에요. 최단거리가. 그쵸? 그래서 이 코스도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도 이렇게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죠? 여기도 못 가. 자, 그럼 이 남아있는 구간만 가지고 내가 A부터 B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점을 찍어요. 점을 찍어서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그 1111 쓰는 거 있죠? 그걸로 가도 되고. 예은아 뭘로 갈까? 1111로 갈까? 그래요. 1111로 갈게요. 그러면 자,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써보겠습니다. 이게 방향이 요 방향 아니면 요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하던 거보다 조금 헷갈리거든. 이렇게 돌려서 보세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가는 거니까. 자,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요 라인에 있는 칸들은 전부 1이죠. 1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요쪽 칸 여기도 1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더해 나가는 거 이렇게. 그죠? 이렇게 더해 나가는 거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있는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내려오는 길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여기도 그냥 2가 되는 거고. 그쵸? 자, 그 다음 1, 2 더해가지고 3 되고 1, 3 더해가지고 4 되고 그 다음에 3, 2 더해가지고 5 되고 자, 여기는 그냥 내려오니까 5 되고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그러면 5, 4 더해가지고 9 되고요. 요 끝에 칸은 4에서 올라오는 길밖에 없죠. 그대로 4. 그럼 4랑 9랑 더해서 13. 그 밑에는 9랑 5랑 더해서 14. 그 다음에 13, 14 더해서 27이고 자, 이 위에 칸은 13이 올라오는 길밖에 없으니까 13. 마지막으로 13과 27 더해가지고 40.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길찾기 문제인데 조금 우리가 상황을 좀 생각하기 좋게 변형을 좀 시켜줘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답은 40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75번. 저 왜 이거 풀려 있어요? 75. 15 그때 풀었나요? 아, 저 그때. 아, 그 아니, 가야 S반에서 됐을 때. 들었구나. 네. 자, 75번 한번 볼게요. 아,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75번. 자, 그림과 같은 모양의 도로망이 있는데
A부터 B까지 도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가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지금 문제를 읽자마자 딱 드는 생각이 이거 최단 거리로 가려면 지나갈 수 없는 길이 있는데 저기 어디? B 여기 그치 요런 데 있지 요런 데 여기 못 가죠? 여기만 못 가는 게 아니라 여기도 못 가요. 왜? 내가 A에서 여기까지 쭉 왔다고 해봐. 쭉 왔다고 해봐.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서부터 B까지 내려가야 되잖아. 내려가려면 여기서 일로 돌든 어쨌거나 내가 가야 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이 있지 않나요? 지금 최단 거리로 가기 위해서는 계속 오른쪽 방향과 아래 방향으로만 움직여줘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오고 나면 여기서부터 B까지 내려갈 때 반드시 왼쪽으로 한번 움직이게 되잖아. 그럼 이거 최단 거리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지금 상황에서는요. 자, 요쪽 길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자, 여기 없어. 이렇게 다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다 없는 거예요. 요런 모양입니다. 요런 모양. 그죠? 자, 그리고요. 여기를 지우고 나니까 이게 요거가 하나 좀 비어있는 게 좀 그래. 그죠? 여기만 하나 딱 있다면 뭔가 아주 규칙적인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여기를 만들어 놓고요. 여기를 이렇게 여기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여기를 지나가는 경우를 제외시켜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여기. 그러면 여기서 이제 A부터 B까지 가는 경우를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1 어떻게? 1 써서 111로 찾기가 지금 괜찮은가? 네. 자, 이거를 우리 길찾기 문제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에서부터 B까지 가는데 요걸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를 0층, 여기를 1층, 여기를 2층, 여기를 3층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그럼 지금 A라는 점은 3층에 있는 점이에요. 그죠? 그리고 B라는 점은 0층에 있는 점이에요. 그럼 내가 A에서부터 B까지 가기 위해서는 층을 3개의 층을 내려와야 되죠. 그죠? 3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1층으로, 1층에서 0층으로 내려와야 되죠. 근데 각각 층마다 내려오는 길이 몇 개가 있죠?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는 길도 하나, 둘, 셋, 4개. 그치? 3층에서 2층, 2층에서 1층도 하나, 둘, 셋, 4개. 물론 얘는 나중에 지울 거야. 그 다음에 1층에서 0층으로 내려오는 길도 4개가 있죠. 그쵸? 그럼 그 길에다가 내가 번호를 붙여볼게. 1번 길, 2번 길, 3번 길, 4번 길. 얘도 마찬가지. 1번 길, 2번 길, 3번 길, 4번 길. 그 다음에 1번 길, 2번 길, 3번 길, 4번 길. 이렇게 번호를 붙였을 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A는요.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는 그때 몇 번 길로 내려올 거냐. 요거를 A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올 때 길을 B라고 하고 1층에서 0층으로 내려올 때 길을 C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는 1, 여기는 2, 여기는 3. 자, 요런 함수를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거는 이 길찾기로 말하자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자,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올 때는 몇 번 길로 내려와? 1번 길로 내려왔죠. 이렇게 1번 길로 내려왔어. 그리고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올 때는 몇 번 길로 내려와? 2번 길로 내려오니까 여기로 내려왔어. 그 다음에 1층에서 0층으로 내려올 때는 3번 길로 내려오니까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B에 도착하는 이런 경로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자,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함수로 볼 거예요. 왜냐면 함수로 보면은 한 방에 계산이 되잖아. 그죠? 맞지?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면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1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떡해? 이것도 가능한가요? 이렇게 돼버리면 네. 처음에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올 때 4번 길로 내려와야 되잖아. 그럼 벌써 4번 길까지 와버렸는데 다시 2번 길로 이렇게 돌아오면은 최단거리가 깨지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자 ABC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를 만들긴 할 건데 이때 무슨 조건이 들어가야 되냐면 자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는 fx2가 더 크거나 같다라는 이거 우리 함수 만들 때 이 조건 붙어있으면 뭘로 계산하죠? 중복조합으로 계산하죠. 그죠? 중복조합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중복조합으로.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자 만약에 세 개가 전부 다 2, 2, 2 이렇게 같은 걸로 쏘더라도 문제가 돼야 안 돼? 문제 될 거 없어요. 괜찮아요. 그죠? 2번 길, 2번 길, 2번 길로 가는 거는 가능하단 말이지 지금. 그래서 요렇게 와서 2번 길로 내려와서 2번 길로 내려와서 2번 길로 내려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은 건 괜찮아요. 그죠? 역전만 안 되면 되거든. 그래서 요 조건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의 상황을 중복조합으로 몇 H 몇이야? 4H3으로 계산할 수 있어. 4H3이 몇 가지니? 63이니까 20까지인가? 20까지. 자, 근데 그 20까지 중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원래 없던 길 있죠? 원래 없던 길이 누구였지? 여기지, 여기.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길 중에 3번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이 B라는 녀석은 누구한테 쏘면 안 돼? 3한테 쏘면 안 되지. 그치? 그러면 자 B가 3한테 쏘는 그 경우의 수를 구해가지고 20개에서 빼면 되잖아. 그죠? B가 3한테 쐈다고 가정해봐요. B가 3한테 쐈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A가 쏠 수 있는 게 몇 가지일까요? 두 개일까요? 세 개일까요? 3까지 쏴도 되잖아. 그죠? 그럼 A가 1, 2, 3 중에 하나한테 쏠 수 있는 거지. 그치? C는 3, 4한테 쏠 수 있는 거지. 그치? 이 화살표가 역전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요 A가 쏠 수 있는 게 요렇게 세 가지고요. C가 쏠 수 있는 게 요렇게 두 가지니까 결국은 자 B가 3한테 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몇 가지야? 3 곱하기 2, 6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0가지 중에서 6가지를 빼줘가지고 14가지 이렇게 풀어줄 거다. 이게 일반적인 길찾기 문제에 비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로 접근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중복조합을 이용하는 거랑 이렇게 함수의 형태를 이용하는 거랑 이런 게 다양한 문제에 쓰일 수 있다. 그게 주제인 거예요. 근데 저거 서술형에 나와서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써도 되죠. 여러분 뭐 여기 풀이나 여기 뭐 해설집이나 이런 걸 봐도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푸는 방식이. 그죠? 두꺼운 이유가 있죠. 응? 두꺼운 이유가 있죠. 자, 그 다음에 30페이지의 문제들은 저번 시간에 풀었고 31쪽에 84번 한번 보자. 31쪽에 84번. 자, 요런 문제들은 지금 봐봐. 이게 3월 모의고사 30번 문제거든요. 3월 모의고사 30번 문제야. 여러분 모의고사에 30번 문제면은 제일 어려운 문제 아니야. 그지? 근데 생각을 접근하는 방법을 조금 바꾸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어요. 이거 84번. 자, 지금 상황은 좌우 대칭 모양인 이렇게 뭐 디귿자 모양도 있고 시읒자 모양도 있는데 이 모양의 철사가 지금 그림처럼 연결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6군데 고리에다가 6개의 인형을 매달아 가지고 회전 모비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때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회전 모빌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6개의 부분에다가 A, B, C, D, E를 배열하겠다는 거잖아. 배열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요 자리랑
요 자리는 서로 이렇게 회전되면 똑같은 걸로 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A, B가 매달려 있는 거랑 B, A가 매달려 있는 게 어차피 이렇게 모빌이 회전되면 똑같은 거니까 이건 같은 경우로 봐라 이거지. 그치? 그럼 여기도 그렇죠. 여기랑 여기도 여기서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같은 경우로 봐라.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도 같은 경우로 봐라.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것도 어때요? 이것도 같은 경우로 봐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접근하냐면 일단 그 6개의 인형 중에 여기에 매달 거 2개 뽑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매달 거 4개 중에서 둘씩 뭐 분할해주고 막 이렇게 푼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풀었을 때 복잡하거든. 자, 그럼 이걸 한번 생각해봐. 이거 어때요? 뭐 한 거예요? 뭐 한 걸까? 전체에서 같은 것이 있는 것끼리 나누는. 이 6 팩토리얼이면 그냥 이 6자리에다가 A, B, C, D를 그냥 배열하는 게 6 팩토리얼이죠. 네. 그 6 팩토리얼을 한 다음에 자, 요 자리랑 바꿔도 된다며. 그치? 얘네 둘이 바꿔도 된다 그래서 2로 한번 나눈 거고 그 다음에 또 얘네 둘, 요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친 얘네 둘이 바뀌어도 된다 그래서 또 2로 나눈 거고 얘네 둘이 바뀌어도 된다 2로 나누고 핑크색 둘이 바뀌어도 된다 2로 나누고 바뀌어도 되는 게 지금 4번이 벌어졌잖아요. 그쵸? 그럼 어떤 2개가 자리를 바꿔도 되기 때문에 계속 경우의 수가 2로 나누는 효과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2로 나눠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45. 답이에요. 끝이에요? 네. 오. 생각이 중요한 문제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확통 문제가 은근히 이런 문제들이 꽤 있어요. 그치? 그래서 막 이제 뭐 풀이를 봤을 때는 굉장히 장황해 보이는데 생각을 조금 바꾸면 쉽게 풀리는 그런 문제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뒷장이 그때 87, 88 저번 시간에 했고 자, 그 1등급 마스터 문제 중에서는 우리가 몇 문제만 좀 뽑아가지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 몇 문제만 뽑아가지고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33쪽에 91번 이거 한번 풀어봐야죠. 91번 답 한번 찾아봐. 33쪽에 91번 이런 문제를 풀 때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의자가 9개가 놓여 있다고 해서 여기다 여기하고 여기에다가 뭐 남자를 앉히고 뭐 여기를 비우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 더 생각하기 어려워. 그냥 의자 없이 그냥 원탁만 있다고 생각해. 그죠? 그리고 지금의 경우는요. 이 서로 다른 2개의 조 사이에 반드시 한 자리를 비워둔다. 이거는 사실 세 조에 배치만 된다면 항상 여기다 빈 의자, 여기다 빈 의자, 여기다 빈 의자를 넣는 거니까 이 빈 의자 놓는 거는 경우의 수에 아무 영향도 안 미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니?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뭐냐면 이 6명을요 3개의 조로 나눠가지고 그 3개의 조를 원탁에다가 배열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같은 성별끼리 조를 짠다 그랬잖아. 그럼 여학생 2명은 어때? 1. 여학생 2명은 얘네 2명은 무조건 둘이 같은 조가 돼야 되는 거지. 그치? 이건 정해진 거죠. 그럼 우리는 조를 짤 때도 남학생 4명을 2개의 조로 분할해주는 것만 하면 조를 짜는 것도 끝나는 거예요. 자, 4명을 2명 분할을 어떻게 해? 4C 곱하기 2C 그리고 2팩분의 1까지 들어가야 분할이 된 거지. 그죠? 자,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6하고 이면 3가지인가요? 3가지 맞니? 자, 그럼 3가지 해주면 이제 이건 짜진 거야. 자, A조와 B조와 C조는 짜졌어요. 그럼
그럼 봐. 우리가 할 일은 그 A, B, C라는 세 개의 조를 원탁에다 그냥 배열하면 돼. 그럼 세 개의 조를 배열하는 거니까 그냥 세 명을 원탁에 배열하는 거잖아. 그럼 뭐예요? 2팩이야, 2팩. 자, 2팩까지 해주면 이제 A조, B조, C조는 자리를 잡았어. 그쵸? 사실은 A조가 2명이 이렇게 앉아있는 거고, 그죠? B조도 2명이 앉아있는 거고, C조도 2명이 앉아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그 세 개의 조 사이에다가 빈 의자 하나씩 놔주면 되는 거고. 그죠? 이 빈 의자 놓는 건 경우의 수랑 아무 상관이 없죠. 만약에 여기는 빈 의자가 하나고, 여기는 2개고, 여기는 3개고, 이러면 복잡해지는 거야. 근데 빈 의자가 어차피 하나씩 들어갈 거잖아. 그러면 A, B, C 조의 배치만 끝나면 빈 의자는 그냥 하나씩 사이에 껴주면 되는 거니까 경우의 수랑 아무 상관이 없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꾸는 거. 그치, A조에 들어있는 이 2명이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고 B조도 자리를 바꿀 수 있고 C조도 자리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2에 3제곱이 추가가 되는 거죠. 끝났네. 그럼 얼마야? 48가지가 되겠지, 그치? 의자에 너무 집착하지 마. 알았죠? 다 돌아다녀 보면 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의자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어요. 그냥 몇 명을 배열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의자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넘겨가지고요. 넘어갔어. 또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34쪽에 93번. 이 심지어 1등급 킬러라고 되어 있는데 생각을 조금만 우리가 바꿔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풀어줄게요. 이 문제는 풀어주고 그 뒤에 내가 한 문제 좀 시켜볼게. 자, 93번 문제는요. 9개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색칠판이 있는데 여기다 빨강과 파랑을 포함해가지고 9가지의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려고 한대요. 그럼 해보자. 일단 좀 편하게 쓰기 위해서 요 빨간색을 칠하는 칸을 그냥 A라고 표시를 할게요. 그 다음에 파란색을 칠하는 칸을 B라고 표시를 할게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이제 신기술 이게 아닌데? 다시 한번. 그렇지. 자, 여기다가 이제 칠을 하는데 조건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칠해진 두 정사각형은 꼭지점을 공유하지 않는다. 이게 이렇게 맞닿아 있지 않다 하고는 또 다른 말입니다. 그죠? 꼭지점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건 이렇게 돼도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네. 맞죠? 이러면 꼭지점을 공유하게 되니까. 그지? 그래서 일단 처음 드는 생각은 빨간색이나 파란색은 자, 가운데 자리에는 올 수 없죠. 여기 만약에 빨간색이 와버리면 어떤 칸에도 파란색이 못 오니까. 그치? 그래서 가운데는 올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칸들 중에 생각을 하는 건데요. 자, 내가 만약 빨간색을 여기다가 배열을 했다고 해봐. 그러면 저 칸하고 꼭지점을 공유하는 칸에는 파란색이 못 오잖아. 그죠? 그러면 자, 여기 못 오고요. 여기 못 오고요. 여기도 못 오죠. 그럼 파란색이 올 수 있는 칸은 몇 군데가 남았어? 그렇지. 5군데 남았죠. 그럼 우리는 그 5칸 중에 한 칸을 골라서 파란색을 칠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파란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가 5가지지. 내가 만약 여기다가 파란색을 칠했다고 한번 해보자.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나머지 7칸에다가 여기 이제 나머지 7칸에다가 나머지 7개의 색깔을 배열하면 되죠. 그게 7팩이지. 자, 근데 이 문제 이제 포인트는 그렇다면 이건 지금 맨 처음에 빨간색을 여기다 칠했을 때를 생각한 거잖아요. 그럼 빨간색을 여기다가 칠했을 때는 어떨까? 똑같아. 그럼 똑같으니까 이것도 똑같이 그럼 5 곱하기 7팩을 또 해줘야 되나?
생각해봐. 여기다가 내가 지금부터 칠하려고 하는 그 상황은요. 요 색칠판을 이렇게 90도 회전시키는 상황과 어떨까요? 같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여기다가 A를 칠한 다음에 나머지 또 여기 5칸 중에 어딘가에다가 파란색을 칠하고 나머지 색깔을 7팩토리얼로 돌릴 거 아니야. 그때 나온 그 결과물은 여기서 우리가 체크한 이 5 곱하기 7 팩토리얼 중에 무조건 겹치는 게 있다는 거죠. 회전시켜도 되잖아 지금. 회전하여 일치하는 건 같은 것을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맨 처음에 A를 여기다가 색칠을 해가지고 몇 가지가 나오는가 체크했죠? 그러면 A를 여기다가 색칠해가지고 나오는 모든 경우와 혹은 A를 여기다 색칠하는 경우 혹은 A를 여기다 색칠하는 경우까지 전부 다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걸 회전시키면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한 가지 경우만 더 체크하면 돼요. 그죠? 이제는 A가 이 끄트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A가 여기 들어간 경우 있지. 그치? 여기 들어간 경우. 그러니까 크게 보면 여기 들어간 경우와 여기 들어간 경우 이 두 가지만 체크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 두 개를 회전시켜서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그러면 A를 여기다가 배열을 하게 되면 B는 여기 5칸에는 못 오고 B가 올 수 있는 자리가 몇 개밖에 없어? 3군데밖에 없잖아. 3군데밖에. 그치? 자, 그럼 이 3군데 중에 하나에다가 내가 B를 배열할 거니까 3이고 그러면 B를 뭐 여기다 이렇게 배열한 다음에 나머지 7칸에다가 나머지 색깔들을 배열하니까 또 7팩이죠. 이거 2개가 끝인 거예요. 그럼 얘네 둘 더하면 K는 뭐야? 아니, 안 더했는데 나눠요. 뭘로 나눠요? 4 안 나눠요. 4로 나눈다고요? 4로 나눈다고? 아니 4로 안 나눠요. 왜요? 왜 나누죠 4로? 같은 거.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4로 나눈다고 하려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A를 여기다가 하고 이거 한 거랑 그다음에 A를 여기다가 놓고 배열한 거랑 이거와 이거는 같은 것이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아예 안 했잖아. 그냥 요 경우와 요 경우만 생각한 거잖아. 요 경우 안에서 같은 게 있을 수는 없잖아. 요거 안에 겹치는 게 있겠어? 그건 아니지. A를 여기다 색칠하고 배열하는 경우랑 A를 여기다가 색칠하고 배열한 경우는 중복이 일어나지만 A를 여기다 색칠하고 배열한 것만 한 거잖아 지금. 얘는 안 했잖아. 어차피 여기서 다 나올 거니까 얘는 안 했잖아. 그쵸? 그럼 지금 우리가 생각한 요거하고 요거에는 겹치는 게 없죠. 그럼 그냥 얘네를 순수하게 더해주기만 하면 이게 답인 거죠. K값 몇이야? 8인 거예요. 8. 이렇게 생각만 하면 쉬운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죠? 그럼 저게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요거? 응. 그죠? 요거는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얘를 90도 이렇게 회전시키면 A가 여기로 오겠지. 그죠? 그러면 나머지 색깔들도 전부 90도 회전시키면 여기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요 경우의 수하고 완전 겹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볼 문제는 96번입니다. 얘도 거창해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96번 한번 답 찾아봅시다. 자, 일단 처음에 A부터 B1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가지죠. 그쵸? 네 가지. 자, 중요한 거는 그러면 B2까지 가는 길을 찾을 때 A1에서 B2로 바로 가는 경로가 있고요. A1을 거치지 않고 가는 경로가 있잖아. 그죠? A1을 거치지 않고 간다는 얘기는 4번인가? 맞아요. A1을 거치지 않고 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 좀 더 정확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되겠다. 내가 자 A부터 B2까지 가는데 여기를 거쳐서 가는 길 또는 여기를 안 거치고 가는 길이 있잖아. 여기를 안 거치고 가는 길을 어떻게 셀 거냐인데 여기를 안 거치고 가는 길은 결국 그럼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로 안 오고 여기로 가는 거니까 이쪽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고 오른쪽으로 무조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몇 가지냐 이거랑 같은 거죠. 그럼 하나, 둘, 세 가지인 거지. 다시 A에서부터 B2까지 가는데 이게 B1을 거쳐서 가는 길이 있고요. B1을 거치지 않고 가는 길이 있잖아. 그죠? 근데 B1을 거쳐서 가는 길은 사실은 A부터 B1까지 가는 방법의 수랑 똑같은 거예요. A부터 B1까지 가는 방법이 네 가지였지. 그 다음 B1에서 B2까지는 그냥 쭉 가는 거밖에 없잖아. 그럼 요거 한 가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A에서 B1을 거치지 않고 가는 방법이 몇 가지인가 세워보면, 자, B1을 안 거치는 거니까 여기에서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를 무조건 지나가겠지. B1을 안 거치고 가려면. 그래서 여기서부터 B2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가지인가 세보니까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아래 코스가 세 가지인 거지. 맞아? 그러면 A1은 A부터 B1까지 가는 방법의 수인 거니까 A1은 4고요. A2가 이제 뭐냐면 4에다가 3을 더한 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요 4가 지금 A1이었죠? A1에다가 3을 더해가지고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연속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야.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B3 생각해봐. 자, B3로 가는 것도요. B2에서 다이렉트로 오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B2를 지나지 않고 오는 방법이 있죠. 그죠? 자, B2를 지나지 않고 온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A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B2를 안 지나니까 일단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 그죠? 여기까지 안 오면 무조건 B2를 지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B2를 거치지 않고 B3까지 가는 길이 몇 가지야? 이렇게 오는 거랑 이렇게 오는 거랑 이렇게 오는 거랑 세 가지 아니야? 근데 저게 최단 거리가 돼요? 왜 최단 거리가 안 되죠? 지금 움직이면서 오른쪽 아래 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움직인 게 있나? 그죠? 다 오른쪽 아래 방향이잖아, 그지? 저 이렇게 그 선도 세야 되는 줄 알았어. 선을 샌다고? 세개 전에. 조용히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A부터 내가 B3까지 가는데 이것도 B2를 거쳐서 가는 길이 있고 B2를 거치지 않고 가는 길이 있는데 이 B2를 거치지 않고 가는 코스가 3개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A3를 찾을 때도 B2까지 가는 길 7개에다가 요거 그대로 해주고 새롭게 추가되는 길 3가지를 더해가지고 10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한 칸 갈 때마다 새로운 경로가 몇 개씩 생기는 거야? 3개씩 추가되는 거야. 3개씩. 등차 수열인 거야. 그지? 등차 수열. 첫 항이 4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그죠? 일반항 딱 나오네. 3n 플러스 1.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뭐 예를 들어 B3까지 가는 경로를 셀 때 처음부터 하나, 둘 이렇게 세면 너무 어렵지. 그지? 그래서 B3까지 가는 거는 B2에서 쭉 가는 경우랑 B2를 안 거치고 가는 경우 두 종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핵심인 거예요. B1은요? 뭐 A부터 B1까지요? B1 거치고 B2 거치고 B3 거치고. B2를 거쳐서 온다는 건 B1을 이미 앞에서 했잖아. B2를 거쳐서 온다는 건 B1을 거쳐서 올 수도 있고 B1을 안 거치고 B2까지 올 수도 있죠. 어쨌거나 B2까지 온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여길 가거나 여길 안 가거나 둘로 나눠서 여기 오는 걸 생각하고 또 그 다음에 또 B3에서 B4로 가거나 아니면 B3를 안 거치고 B4로 가거나 항상 둘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B3를 거치지 않고 가는 코스는 늘 3개가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3씩 커지는 등차 수열인 겁니다. 그러면 A3는 10이었고요. A7은 얼마죠? 22. 그럼 22하고 10하고 더해가지고 32가 되겠네요. 4번. 그쵸?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또 3개가 추가된다라는 사실만 발견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35쪽에 98번을 볼게요. 98번. 자, 98번.
백설공주 문제. 백설공주. 이 문제 읽어보면 진짜 어이가 없어. 백설공주가 문제야. 백설공주가. 그잖아. 백설공주가 이거 혼자서 이 다조건 때문에 지금 다조건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쵸? 지금 8명이 세대의 마차에 나누어 타는데요. 자, 주목해야 될 거는 서로 같은이에요. 그죠? 서로 같은. 서로 같은 세대의 마차에 나누어 탑니다. 그 다음에 파티장에 가는데 마차 한 대에는 최대 4명까지 탈 수 있고 모든 마차에는 적어도 1명 이상이 타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설공주가 혼자 안 타는 거. 그럼 이제 백설공주를 먼저 마차에 태워야 될까요? 만약에 백설공주를 3개의 마차 중에 하나에 태우면 그 마차에는 난쟁이가 꼭 타야 되죠. 네. 근데 또 정원이 4명이니까 그 마차에는 3명까지밖에 못 타죠. 다른 마차는 4명까지 타는데. 아무튼 백설공주 때문에 복잡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요. 백설공주를 떨고요. 맨 뒤로 빼. 마지막에 태우는 거야. 백설공주를. 일단 그러면 우리는 난쟁이 7명을 3대의 마차에 나누어서 태우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포인트는 3대의 마차가 서로 어떻게 생겼어? 똑같아요. 똑같이 생겼지. 그럼 그 똑같이 생겼다는 것 때문에 7명을 3개의 조로 분할만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마차 3개가 서로 다른 마차라면 7명의 난쟁이를 3개의 조로 분할을 한 다음에 뭐도 해줘야 돼? 분배도 해줘야죠. 3팩토리얼로. 근데 지금은 마차 3개가 똑같으니까 그냥 3개의 조로 분할만 하면 끝인 거야, 난쟁이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7명의 난쟁이를 3개의 조로 분할하는 게 일단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제 한 조에 최대 4명이죠. 그죠? 자, 그럼 생각해봐. 일단 인원수만 생각해봐. 4명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3개의 조로 나누려면 몇 명이 가능하죠? 4명, 2명, 1명 요렇게 쪼갤 수가 있고요. 또는 어때? 3명, 1명 요거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3명, 2명 가능하죠. 또 있어? 없죠. 그죠? 네, 7명을 3개의 조로 분할하는 거는 요게 답니다. 그지? 최대 정원이 4명이기 때문에 요렇게밖에 안 돼. 그럼 우리가 4명, 2명, 1명으로 분할한다. 자, 이거 뭐 잘 아는 거죠? 7명 중에 4명 뽑고 3명 중에 2명 뽑고 1명 중에 1명 뽑고 요 분할 끝난 거잖아. 맞지? 근데 두 번째 경우랑 세 번째 경우는 약간 다르죠? 그죠? 예은아, 두 번째 경우는 지금 여기가 이렇게 둘이 지금 인원수가 똑같잖아. 그쵸? 요럴 때는 뒤에 뭐 붙여주지? 여기까지 똑같이 해주고 끝에 뭐 붙여요? 2 팩토리얼 분의 1을 붙이죠. 그죠? 분할을 할 때 인원수가 똑같은 조가 지금처럼 2조가 있으면 2팩분의 1을 붙이는 거고 만약에 3조가 인원수가 똑같다. 그럼 3팩분의 1을 붙이는 거고 기억나? 기억 안 나는 것 같은데? 자, 분할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 3명, 여기 3명 조가 똑같은데 이걸 안 하면은 중복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 처음에 뽑은 3명이랑 그 다음에 뽑은 3명이랑 이게 그대로 바뀔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인원수가 똑같은 조가 몇 개 있느냐 그거 팩토리얼 분의 1로 꼭 곱해줘야 돼요. 마지막에 분할할 때 핵심이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7명 중에 3명 뽑고 4명 중에 2명 뽑고 2명 중에 2명 뽑고 여기도 지금 요 두 조가 인원이 똑같기 때문에 2팩분의 1 곱해주고 요게 분할이죠. 그럼 이제 난쟁이는 끝났어. 누가 남았지? 백설공주가 남았지. 백설공주 어떻게 해? 태워줘야지. 마차에다 태워줘야 되는데 이 밑에 있는 두 가지 경우는요. 마차 3대 중에 아무 데나 태워도 돼요. 그죠?
근데 얘는 어때? 빼요. 그죠? 여기는 처음에 4명이 탄 마차에는 백설공주가 못 타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백설공주가 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밖에 없고요. 두 번째 케이스랑 세 번째 케이스는 백설공주가 탈 수 있는 마차가 3개씩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줘야 됩니다. 그죠? 요 끝에 요게 백설공주를 태우는 방법의 수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보면 210까지. 자, 요것도 계산해보면 210까지. 요거는 315까지 이렇게 나와. 곱셈 해보면. 그럼 답 뭘까요? 735. 네, 735 4번이 됩니다. 기다려요. 예. 자, 우리 마지막 한 문제만 풀게요. 이거 여러분 충분히 풀만한 문제야. 네. 됐어? 자, 38쪽으로 가서요. 38쪽에 110번. 자, 한번 풀어봐. 충분히 풀만한 문제입니다. 네. 110이요? 110번. 자, 우선 전체적인 구조는 간단해. 전체 경우의 수에서 Q를 지나가는 경우 싹 다 빼버리고요. P를 지나가는 것 중에 P에서 좌회전해서 가는 경우를 빼버리면 됩니다. 그쵸? 그지?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뭐니? 13 팩토리얼을 8팩 5팩으로 나누는 거죠. 그죠? 8팩 5팩. 자, 거기에서 먼저 Q부터 갈게. Q가 쉬우니까. Q를 지나가는 경우 요거를 다 빼줄게요. 자, Q를 지나간다는 거는 뭐 무슨 뜻이겠어? 그냥 요렇게 생긴 이 직사각형 하고 요렇게 생긴 이 직사각형하고 여기서 경로를 찾으면 되죠. 그쵸? 그죠? A부터 Q까지 가는 게 몇 가지예요? 식으로 얘기하자면 8팩. 7팩 아니야? 왜? 7팩을 5팩 5팩 2팩으로 나눈 거지. 그쵸? 5팩 2팩으로 나누고 그리고 또 Q부터 B까지 가는 거 Q부터 B까지 가는 게 6팩을 3팩 3팩으로 나눈 거 이게 지금 Q를 지나가는 경우죠. 나 요거 제외시켜주고 자, 그 다음에 요것만 잘하면 돼. P에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 자,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P에 진입하는 경로는 2가지죠. 그죠? P에 진입하는 경로는 밑에서 위로 진입하는 경로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입하는 경로 2가지가 있는데 밑에서 위로 진입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직진하거나 아니면 우회전할 거예요. 그쵸? 그러므로 밑에서 위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걱정이 없어. 다 괜찮아. 직진해도 괜찮고 우회전해도 괜찮으니까. 맞죠? 근데 문제는 뭐야? 이 빨간 경로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P로 진입했을 때 그때 좌회전을 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요 안에. 그거를 지금 제외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P에 진입을 했는데 왼쪽에서 진입을 했고 여기서 좌회전하니까 이렇게 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 지점부터 요 지점까지 요렇게 지나가는 요 모양을 지나가는 경로들을 다 빼주는 거예요. 맞니? 여기를 지나가는 경로들을 다 빼주면 돼. 근데 여기를 지나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 A에서부터 요렇게 또 아까처럼 요렇게 직사각형 그리고요. 요 직사각형.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직사각형 그려가지고 여기 가는 경우의 수, 여기 가는 경우의 수만 곱해주면 되죠. 저 가운데 빵꾸 뚫린 거 없는데요. 빵꾸가 어딨지? 빨간색 거. 자,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요 점을 우리가 C라고 하고 요 점을 D라고 할게. 그러니까 결국은 P에서 좌회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 조건에 걸리는 경우 있잖아. P에서 좌회전이 일어나가지고 이 조건에 걸리는 경우는 A에서부터 C로 갔다가 P로 갔다가 D로 갔다가 B로 가는 이게 지금 좌회전이 벌어지는 경우 아니야?
그죠? 요 코스로 갔을 때만 지금 좌회전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A부터 C까지 가는 거 4가지고요. C부터 P까지 1가지. P부터 D까지도 1가지. D부터 B까지 몇 가지야 이거? 7가지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가지. 그치? 결국은 어차피 가운데 1, 1이니까 4랑 7 곱해가지고 28가지만 P에서 좌회전이 일어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뒤에서 B가 있는데 7개예요. 어디? D에서 B 가는 거? 한 칸에 6칸이잖아. 7팩 나누기 6팩 7가지. 그치? 그래서 요것만 제외시켜주면 된다. 그죠? 그래서 이 P에서 좌회전하는 이 좌회전에 관한 문제가 저번 수업 시간에 풀었던 문제랑 겹치거든요. 네, 그래서 요 경우만 찾아준다. 요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요렇게 딱 고정시켜 놓고 찾으면 돼요. 그치? 요것만 문제니까. 네, 계산하면 얼마야? 839 나옵니다. 839. 답은 4번. 이렇게. 그래서 다음 숙제는 그 53쪽까지입니다. 53쪽까지인데 여기 지금 1등급 문제 있잖아요. 뭐 경찰대 3사 기출 문제, 뭐 1등급 문제 이런 거는 일단 넘어가요. 이런 거 빼고 이거 빼고 53쪽까지. 1등급 문제 빼고요. 네, 1등급이랑 뭐 경찰대 뭐 3, 4 문제 이런 거 빼고 53쪽까지 풀어보자. 이거 별 3개짜리는 하는 거죠? 해봐. 근데 별 3개짜리가 없을걸? 됐어요? 얘들아, 그리고 내일 2시에 4층 대강의실에서 내일 2시에 4층 대강에서 시험 대비합니다. 알겠죠? 주말 보강. 네, 교과서 프린트 풀 거예요. 선생님 영어는 어디예요? 영어도 거기 아닐까? 영화도 4층이잖아. 그치, 영화도 4층. 쌤 내일 와요. 여기까지 할게요. 오죠?